네, 안녕하세요. 국제무역사 강의를 맡은 남영호 관세사입니다. 저는 현재 관세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 국제무역사 오리엔테이션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무역사 자격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은 국제무역사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키타죠. 한국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민간 자격증입니다. 이제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니고 이제 민간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역을 향후 진로로 삼고 있는 취준생 분들이 가장 취득하려고 하는 1순위 자격증이죠. 그 왜냐라고 한다면 이 무역 분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 실무 인력이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 분들을 말하겠죠. 이 직장인 분들에게서도 지식 고취의 목적이 있고 또 즉 다시 말하자면은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무역 업무에 대해서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취득하기도 하고 또 인사고과에 반영하기 위해서 취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라고 해서 100% 바로 취직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조심스레 무역 관련 부서에서 지원을 할 때는 우대는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제무역사 시험에 대해서는 매년 2월과 8월에 시험이 연 2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응시료는 4만 원인 만큼 조금 비싸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지원하실 때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목 소개에 대해서 간단히 드리도록 할게요. 과목 소개는 첫 번째 무역 규범, 그리고 두 번째 무역 결제, 세 번째 무역 계약, 무역 영어 이렇게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목은 4과목이나 시험은 2과목씩 끊어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교시 때 무역 규범과 무역 결제, 그리고 2교시 때 무역 계약과 무역 영어 이렇게 2과목씩 끊어서 보게 됩니다. 시간을 보시게 되면 이 2과목을 90분에 풀어야 되는데 시험 문제가 무역 규범 같은 경우는 40문제, 무역 결제 40문제로 이루어져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이 80문제를 90분 안에 풀면서 뭐까지 해야 된다? 우리는 OMR 마킹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제무역사는 시험 특징이 시험지 반출이 안 돼요. 외부로. 그렇기 때문에 가답안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다라 한다면 이 시험 문제를 풀고 OMR까지 하고 가답안까지 작성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이 90분을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적어도 84분 안에는 다 풀어줘야 나머지 6분 안에 OMR 카드 이 80개를 다 마킹하고 가답원까지 작성하고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과목씩 뜯어보면은 먼저 무역 규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규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역의 3대 법규로 한다라면은 이 관세법과 이제 대무역법과 외국항거래법이 있는데 외국항거래법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통관과 관련된 이 관세법 그리고 이제 수출입할 때 요건이나 원산지 관련된 이 대무역법 그리고 이 관세법을 통해서 관세를 납부한 원재료를 통해서 수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환급을 받는 환급특례법과 그리고 관세법상에서 수입 통관을 진행을 할 때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서 즉 흔히 듣는 FTA죠. 이 FTA를 통해서 특혜 관세를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근거 법령이 되는 FTA 특례법 그리고 이 전자무역까지를 합쳐서 무역규범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 규범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식으로서 풀기에는 어렵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법인 만큼 이 무역 규범은 다독이 필요한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역 규범은 변달수 관세사님이 진행을 해 주시죠. 그죠? 그래서 변달수 관세사님과 무역 규범을 진행하시면서 이 포커싱은 다독에다가 포커싱을 맞추셔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무역 결제, 무역 계약, 무역 영어 이 세 파트를 제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 세 파트를 설명하기에 앞서 무역의 전반적인 메커니즘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무역의 메커니즘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3단계로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성립, 두 번째가 이행, 그리고 마지막이 종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립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판매자가 판매할 의사, 구매자가 구매할 의사를 통해서 뭐다? 무역 계약이 성립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무역 계약의 성립을 어디서 배우냐라고 한다면은 여기 파트겠죠. 그래서 이 무역 계약 파트에서는 이 당사자 간에 어떨 때 무역 계약의 성립이 되느냐 성립이 되고 나서는 이 성립이 근간이 되는 이 계약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나라 간의 계약이다 보니까 이 근거 규정이 되는 뭐 국제 협약이라든지 국제 규칙이라든지 그리고 이 계약서 안에
무역 조건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약이 성립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판매자와 구매자는 이 계약서 상 안에 있는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해야겠죠. 그래서 이행 단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일단은 무역이라고 한다면은 작게 말하면 거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을 판매한다라면은 서로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운송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운송을 무엇으로 할 거냐? 항공기로 할 것이냐? 선박으로 할 것이냐?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이 국제 운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운송을 하면서 혹여나 모를 손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요? 보험을 가입하죠. 그래서 이 보험에 대해서도 배우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보험에 든 물품이 무사히 구매자 앞에 딱 왔습니다. 그럼 구매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결제를 해야 되죠. 이 물품에 대한 대금을 결제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이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과목으로 돌아가자면은 이 운송 파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운송, 그리고 보험 파트가 이 해상 보험으로서 이 무역 계약 과목이 설명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결제 같은 경우가 대금에 대한 결제이기 때문에 이 무역 결제로서 한 꼭지인 이 대금 결제 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금 결제까지 마쳤다라고 한다라면 사실상 무역 계약은 종료된 것이다. 즉, 이 종료에 있어서 두 꼭지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이 무탈하게 계약이 종료되는 파트 하나와 그리고 하나는 또 뭐가 있겠어요? 분쟁이 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무역을 배운다, 이 무역 종료 파트를 배운다라고 한다면은 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를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쟁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이 종료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이 분쟁 해결에 대한 내용은 언제?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당연히 맺겠죠. 그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역 계약 파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은 전반적으로 성립, 이행, 종료의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이 전반적인 이 절차를 통으로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무역 실무라고 부르죠. 그래서 무역학과라든지 국제통상학과라든지 전공 과목으로 항상 배우는 게 이 무역 실무라는 과목이에요. 전반적인 무역의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 전공자가 이 국제무역사를 공부할 때 있어서 원활하다, 좀 빨리 딸 수 있다, 쉽다라고 느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전공자가 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 취득하기 좀 없다라고 하기에는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학문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은 과목이 이제 무역 영어와 외환 실무인데 이 두 가지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무역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반적인 무역 실무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영어로서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무역 계약,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로 다른 나라 간의 계약이다 보니까 이 다른 나라 간의 계약을 좀 규정할 수 있는 근거 규칙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국제협약이라든지 국제규칙일 텐데 이 국제협약과 국제규칙에 대해서 영어로 공부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은 본인 스스로가 영어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역 영어가 있다라고 해서 내가 이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까? 그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좋겠지만은 영어를 못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무역 실무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 국제 협약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공부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문으로 표현된 그 국제 협약과 국제 규칙과 무역 실무의 내용을 틀린 그림 찾기로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만약에 자신이 없으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뒷부분에 이 비즈니스 영어가 뭐예요라고 한다면은 비즈니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무역 거래에 있어서의 서신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서신 같은 거에 대해서 문단을 이렇게 수능처럼 나누고 올바르게 순서를 배열해라 라든지 여기 문장 안에서 좀 약간 어색한 것을 이런 것을 꼽으라는 문제인데 사실상 수능 영어라든지 토익보다 좀 더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 비즈니스 영어에 나오는 주된 표현들만 조금 짚고 넘어간다면 쉽게 풀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역 영어에서
이 무역 영어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그게 뭐예요? 꼭지가 이 외환 실무죠. 이 외환 실무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메커니즘과는 조금과 결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지만 이 무역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나라 간의 거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거래된 그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금 결제를 할 때 이 돈에 대한 뭐가 다르다? 통화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 통화가 다르다라는 거를 좀 더 뭐라고 얘기하죠? 환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죠.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 리스크에 대해서 배우는 게 외환 실무고, 이 환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하냐라고 공부하는 게 이 외환 실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자면은 무역 규범, 그리고 무역 결제, 무역 계약, 무역 영어로서 이루어져 있는데, 무역 규범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서 다독이 필요한 과목이고, 무역 결제, 무역 계약, 무역 영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무역 실무로서 전반적인 메커니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습 방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이제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공자라고 한다라면은 쉽게 말하면 무역 실무를 대학교 때 전공으로 들었냐라는 건데, 전공자분들은 한두 달이면은 아마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건데, 물론 이건 평균적인 시간인 거고,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기간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뭐 내가 바보가 아닌 거고, 그냥 개인적인 차이이고 하루에 얼마나 투자하냐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시간이 투자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공자는 2달에서 3개월 정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역 실무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이 국제무역사 시험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두 달, 비전공자는 2-3달 안에 어떻게 딸 수 있냐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 전반적인 국제무역사를 봤을 때 국제무역사에 대한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너무 넓어요. 정말 너무 넓습니다. 하지만 이 넓은 만큼 깊이가 너무나 얕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여기에는 이게 있고 여기는 이거 있고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보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겉핥기식으로 다독을 하시는 게 저는 이 국제무역사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책에는 7년치 기출문제가 분석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출된 횟수에 따라서 이 별표시를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문제를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실 때 기출문제를 많이 자주 풀어보시잖아요.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자주 나왔던 보기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텐데, 그러한 시행착오들을 좀 확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한 권으로서 기출문제 7년치가 있기 때문에 이 별표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결국은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신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과목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별 과락 40점 없이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모든 자격증의 공통사항인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무역 규범 같은 경우가 60점, 무역 결제가 60점, 그리고 무역 계약이 90점으로서 평균이 60을 넘고 있지만, 만약에 무역 영어에서 35점을 맞았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얘가 지금 뭐 평균이 60이 넘는다 할지라도 과락, 즉 40점 미만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적으로는 불합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이러한 성적보다 오롯이 다 60 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자신 있는 게 무역 규범이다. 그럼 무역 규범에다 시간을 더 투자해서 여기서 90을 받고, 자신 없는 무역 결제에서 차라리 50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과락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략이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모든 과목을 다 잘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기본적으로 40점을 넘기 위한 공부는 필요할지라도 이 40점을 넘기 위한 공부만 되셨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좀 더 자신 있고 잘하는 과목에 시간을 투자를 하셔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다? 제가 늘 관찰사 수험생 분들한테도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학자를 뽑는 게 아니라 우린 뭐다? 합격을 뽑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것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계속 여기에 물음표를 던지면서 이 협약은, 이 법은 왜 이렇게 제정이 됐을까라고 계속 타기보다는 그냥 이거는 이렇구나. 마치 1 더하기 1은 2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고 오로지 합격을 위한 길로서만 공부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한번 국제 그 무역 규범부터 한번 수업을 변관세사님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